이 시간에는 그간 조선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뷰만 살펴봤지만 오늘은 약간 반대 개념으로 현재 우려시되고 있는 리스크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또 호황이라고 하지만은 그 시기가 약간 늦춰질 수도 있는 요인들에는 좀 어떤 게 있을지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는 앞서 살펴본 이슈 중에 하나인 이 IMO 환경 규제가 약간 완화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난번에 IMO 환경 규제가 발표가 될 때 2025년에는 온실가스 30% 규제, 2030년에는 40%를 규제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회의에서는 그 2025년에 가해지는 규제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런 문구가 없어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30년 이후부터에 대한 규제만 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스크러버 설치나 저황유에 대한 목표 수치가 도달된 것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6월에 나온 기사를 보면 앞서 2030년까지 목표에 더해서 2050년, 그러니까 가까운 근시일내가 아니라 먼 미래의 목표가 새로 제시가 됐을 뿐이지 그 이전까지 가해졌던 조항들이 사라졌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로 나오는 규제들이 물론 더 타이트해지고 강도 높은 규제들이 쏟아질 수 있지만은 현재만 놓고 보면 근시일내에 가해지는 규제는 조금씩 풀어지거나 완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선주 입장에서는 굳이 배를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또 교체를 해야 되는 부담이 좀 덜해지는 만큼 예상보다 좀 교체 수요가 덜하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발주된 LNG선을 제외하고 추가로 발주되는 LNG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를 보면 구동 방식이 전기가 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근데 머지않아서 수소 연료로 움직이는 시대가 오는 상황에서 선박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내가 발주를 줘서 배를 사용하는데 한 2-30년은 써야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LNG로만 가는 배가 과연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선주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LNG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LNG 운반선 시장도 커지고, 또 환경 때문에 이 LNG 추진선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이게 20년 혹은 30년이 지났을 때 그때도 과연 LNG가 대세일까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그 앞서 살펴본 영상에서 폐선과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약간 비슷한 논리로 현재 업계에서 이러저러한 온갖 규제를 가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사실 결국 다 빠져나갈 구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선주들이 최대한 폐선을 하지 않고 버티면 조선업은 좋은 흐름을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현재 내 차량의 상태가 매우 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당장 폐차를 시키는 게 아니라 최대한 폐차를 미루면서, 그러니까 차가 퍼질 때까지 기다리고 타겠다는 거죠. 그리고 수리할 거는 수리해서 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LNG 추진선으로 배를 바꾸느니 저유 항유를 쓰거나 여차하면은 매연 저감 장치를 설치해서 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논리는 멀리 갈 것 없이 국내 그 HMM만 봐도 바로 답이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HMM 같은 경우에는 앞서 1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비용 지출이 될 부분에서 잘 버텼기 때문에 많은 돈을 좀 절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선주들이 새로운 선박에 대한 발주를 늘리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면 사실 그 신조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는 게 많이 좀 눌러질 수 있겠죠. 다음 네 번째는 유가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선업한테는 악재라는 건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저유 황유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유가가 급락을 했지만 다시금 회복을 했죠. 그래서 이에 연동해서 이 저유 황유도 약간 연동이 돼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만약에 현재 유가가 조만간 더 오르지 않고 가격이 꺾인다고 하면은 선주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2018년에 국내 정유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저유 황유의 설비 투자를 이미 진작해 놨습니다. 물론 이 연료를 쓰면 이 엔진 수명이 좀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하긴 하는데, 근데 이건 또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 매연 저감 장치를 단다는 거는 일단 설치를 하는 동안에는 배가 못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또 배마다 사실 연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배들은 추가적인 보조 조처를 더 취해야 될 수도 있고, 따라서 선주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가격이,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을 하면은 저유 황유를 쓰면서 버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되면 이 신조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국입니다.
이제 앞서 중국은 이제 지난 2018년에 본인들이 건조한 배가 이게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엔진 문제 때문에 멈춰섰고, 그런데 이제 결국에 이 배를 수리를 못하면서 폐설을 시킨 전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사실 중국은 작년에 보시는 것처럼 카타르로부터 이제 LNG선 16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카타르가 발주한 대부분의 어떤 LNG선을 이제 국내 기업들이 수주하긴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량 전체를 이 수주한 물량 전체를 쓸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이제 국내 조선 3사는 그다지 이제 다 쓸어오지 못하니까는 사실 좀 충격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과거 엄청나게 부끄러운 그런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는데도 어떻게 LNG선 수주를 좀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뭐 이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거론되긴 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이 세일 앤 리스펙 사업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해외 선사들이 이렇게 발주를 하면 이제 국영조선그룹인 이 중국 선박 공업을 중심으로 이제 건조를 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한편으로는 본인들이 이제 다른 데서 LNG 선을 이제 사가지고 온 다음에 구매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리스펙, 그러니까 다시 재용선을 해주는 사업도 진행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LNG 선을 직접 건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이제 LNG 선을 사와서 되팔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쓰고 있는 배를 수리해서 다시 대여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LNG를 수입하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카타르 입장에서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머리로는 중국산이 아니라 이제 국내산 배를 쓰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한국산 배를 이제 끌어다가 쓰는 게 맞는데, 이제 어떤 고객사로서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10척 정도 주면서 중국에 면을 세워줬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뭐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시장에서 예측하는 영역이고 중국의 현지 사정을 정확하게 아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이 정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식으로 중국이 야금야금 물량을 가져가면 어쨌든 이는 이제 조선사들의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가 감소하는 만큼 약간은 우려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다음 6번째는 그 LNG 추진선 인프라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앞서 LNG 추진선이 보급이 되려면 구축이 되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 세계에 LNG를 좀 공급해주는 벙커링이 잘 이제 또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런 이제 인프라가 또 이런 인프라를 갖춘 나라들이 많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이런 인프라는 한국도 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처럼 이제 전기차가 도로에 아무리 많이 풀린다고 한들 충전소가 많지 않으면 불편한 것처럼 이 LNG 추진선 역시도 이 인프라 시설에 비례해서 구축이 되지 않는다면 선사들은 굳이 LNG 추진선을 신규로 발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는 최근에 이제 카타르에서 뭐 대규모 수주기 좀 이제 들려오고 있지만은, 근데 이런 이벤트들이 끝나면 조만간 또 나올 단기 LNG선 대형 프로젝트가 이제 부재하다는 게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카타르를 제외하면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쇠빙 LNG선 30척을 추가 발주를 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잠비크라는 나라에서도 이벤트가 있긴 한데, 사실 이를 제외하면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대형 이벤트가 이제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수주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계속 수주를 해도 배를 만드는 공간이 없을 거라고 뭐 이런 이제 논리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이 추가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이 현재 조선업을 바라보는 리스크 혹은 이제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 않겠냐라는 논리를 좀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뭐 이외에도 이제 강달러, 뭐 약달러 시 수혜 구조, 그리고 또 이제 기술자들이 이제 저임금 때문에 일터로 돌아오지 않고 있고, 또 이제 뭐 현중이나 삼중처럼 개별 이슈가 있어서 호황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좀 이 정도 그림을 그려놓고 나오는 이슈들을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선업에서 불거지고 있는 우려스러운 점들 몇 가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